그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꼬박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집 문 밖을 제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봄날 그 남자는 낡은 캠핑카 한 대를 충동적으로 구입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도현, 60살의 이 남자는 30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안전과 보장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겨울, 아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말했고 도연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도연의 집은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 자리는 아직도 그대로였고 부엌 찬장에는 그녀가 즐겨 마시던 녹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그릇을 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그는 뉴스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그것만이 그의 하루를 채우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우편함에서 광고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캠핑카 판매 광고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부부가 캠핑카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도연은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어느 가을날 아내는 TV에서 캠핑카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중에 은퇴하면 저런 차 하나 사서 전국 돌아다니면 어때요? 도연은 그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하지만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광고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한밤중에 다시 꺼내서 펼쳐보았습니다. 광고지는 구겨진 자국 때문에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예전 고객이자 친구였던 박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수는 도연보다 2살 위였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도연아, 요새 어떻게 지내? 도연은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야, 인생 반백년 넘게 살았으면 이제 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다음 달에 캠핑카 하나 사서 전국 한 바퀴 돌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길이 아니라 남은 방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신혼여행 갔을 때 샀던 가방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가방이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가방의 먼지를 털어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집에만 있으면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 아닐까.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나가봐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충동적으로 중고차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캠핑카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가격도, 옵션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가장 따뜻해 보이는 캠핑카 한 대를 골랐습니다. 흰색 차체의 낡았지만 깔끔해 보이는 2012년식 캠핑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매물 있습니까? 판매자는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일주일 후, 도연은 캠핑카의 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도 끝났고 간단한 사용 설명도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친절하게 캠핑카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침대고 여기가 간이 주방이고 화장실도 여기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시기엔 딱 좋은 크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지만 아늑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이제 그의 전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도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요. 그는 영정에 대고 절을 한번 하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캠핑카 운전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차체가 크고 무거워서 핸들을 조금만 꺾어도 차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동네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시장, 주말마다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제 그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 섰을 때 도연은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캠핑카 안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여행이란 건 외로움이 아니라 도망 같은 거구나. 하지만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연은 작은 캠핑장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보이는 언덕 캠핑장이라는 수제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캠핑카를 천천히 몰아 캠핑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자갈길을 지나자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관리동 앞에서 한 여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밝고 활기찬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여자는 도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이 캠핑장 주인 한미정이라고 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요. 미정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미정은 도연을 받아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캠핑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저녁에 노을 보시면 정말 예쁘실 거예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캠핑장은 조용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도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여행 중이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좋죠. 여행이란 게 뭐 별거 있나요? 하루라도 다른 하늘 밑에서 자보는 거. 그게 여행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정의 말투가 아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항상 이렇게 담담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그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관리동으로 오시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캠핑카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캠핑카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캠핑카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자 옆자리에 텐트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늦게 도착했어요.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캐주얼한 차림에 여행자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우라고 해요. 여행 영상 찍는 일 하고 있어요. 캠핑카 진짜 멋지네요. 혼자 타세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우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와, 부럽다. 저도 언젠가 캠핑카 사서 전국 돌아다니고 싶은데. 아저씨, 캠핑카 혼자 타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타려고 산 건데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가끔 누군가랑 같이 가면 더 좋은 풍경도 있거든요. 저 이번에 동해안 쭉 따라 올라가면서 영상 찍을 건데 혹시 아저씨도 그쪽 가실 거면 같이 한 구간만 가실래요? 제가 운전도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혼자 가려고 하는데요. 지우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안은 해봤어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참 가볍고 자유롭구나.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저렇게 가벼웠던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연은 관리동 앞 벤치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드실래요? 제가 직접 내린 거예요. 도연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미정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미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들 그래요. 첫날엔 어색해 하시다가 이틀째 되면 표정이 풀리시고 뭔가 내려놓는 표정으로 바뀌시죠.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여기 캠핑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5년 됐어요.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시작했는데 남편이 병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도연은 놀라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미정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 오시는 손님들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위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고 하루하루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저도 그랬어요. 남편 잃고 나서 세상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캠핑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았거든요. 도연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가 다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 저녁에 바비큐 좀 할 건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도연은 거절하려다가 문득 미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았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준비해 갈까요? 지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저녁 무렵 지우의 텐트 앞에는 작은 바비큐 그릴이 놓여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퍼졌습니다. 도연은 소주 한 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고기 금방 익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혼자 여행하시게 됐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그냥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는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년 전에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병이었어요. 그때 저도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도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도연과 비슷한 상실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이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 그냥 멈춰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다도, 하늘도, 그리고 나 자신도. 도연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캠프파이어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기타를 꺼내서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도연은 그 노래를 알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우는 연주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갈까 해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요. 어제 제안 아직 유효한데 한 구간만 같이 가실래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구간만요. 지우는 신이 나서 텐트를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서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캠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정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도연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캠핑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